한국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지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특배송, 그리고 팡, 배달의 민족부터 해서 뭐 요기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이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캐나다는 우버이츠가 있지만 뭐 그런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가 않아서 잘 하지도 않고, 일단 팁이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데, 정말 코로나 때였지만 주문을 새벽에 넣으면 아기 기저귀, 뭐 물티슈부터 다 문 앞에 다 배송해 주시고, 아이 뭐 이유식 만들 야채, 뭐 모든 식재료가 그냥 문 앞에 딱 와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랑 신랑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 뭐 배달 막 진짜 치킨, 캐나다에 비하면 상상을 못할 뭐 그런 거죠. 뭐 엽떡부터 해서 정말 맛있고 막 정말 신세계였죠. 그래서 사실 코비드 때 저희가 입국을 하면서 코로나 검사도 하고 아이들이랑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시댁 부모님들이나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서 문 앞에 막 반찬 같은 거 막 잔뜩 해다 주시면 아이들 막 나물 반찬에 정말 캐나다에서 먹기 힘든 거 막 조기 뭐 해산물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조금씩 이제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점차 풀리면서 아이들 어린이집도 다니고 이제 저도 다시 치과에 근무를 하게 되고 하면서 많이 좀 한국 생활에 안정을 찾았고 많이 이제 만족하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캐나다에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좀 한국의 생활을 좀 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컸어요. 또 워낙에 캐나다에서 육아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커서 진짜 한국에서 너무 재미있고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였어요. 캐나다는 이제 영주권을 따면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시민권자는 안 해도 돼요. 아웃 오브 캐나다가 3년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맥시멈 3년을 보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힘들게 또 영주권을 땄고 아이들은 이미 둘 다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물론 생각하고 갔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1년, 2년 이제 가고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 이제 미뤄지게 되고 하면서 정말 이제 거의 3년 이제 막바지 됐었을 때 신랑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아이들과 캐나다에 돌아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가족들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신랑하고 저하고의 마음이 같았어요. 우리는 너무 한국이 편하고 정말 너무 좋고 재미있고 가족들도 있고 너무 편하고 좋지만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요. 그 편하다는 게 정말 배달이 뭐 잘 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 심리적으로 가족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안함, 명절마다 이제 아이들끼리 또래가 조카 애들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너무 잘 노는데, 그런 유대 관계 같은 뭐 그런 모든 게 이제 한국에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가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신랑이랑 저는 결정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캐나다를 가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 둘째가 한국에서 좀 아팠어요. 천식 증세가 돌 무렵부터 시작돼서 천식 증세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제 뭐 천식 있으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침을 해요. 근데 그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기침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때가 생각나면, 제가 둘째는 사실은 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여서 그때가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아플 때
제가 뱃속에부터 있었을 때 첫째가 또 있었기 때문에, 첫째 때문은 아니지만 태교 같은 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때도 이제 첫째를 육아하면서도 약간 우울증도 있었고 해서 제가 태교다운 태교를 둘째 임신했을 때 많이 못 해줬어요. 그리고 출산했을 때도 제가 너무 그 아픔과 그게 커서, 그리고 이제 또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신생아 때 육아를 할 때도 이제 아빠가 많이 케어를 했었다 보니까 제가 둘째는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플 정도로 아픈 손가락인데 그 아이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사계절 상관없이 기침을 합니다. 근데 또 저희 둘째는 신생아 때부터 구토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첫째는 정말 구토를 정말 안 했는데, 모유를 줬음에도 구토를 하는데 분수토를 해서요. 이게 정말 2m까지 코에서도 토가 나올 정도로 신생아 때도 구토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게 심했는데 또 이제 조금 커도 그 구토 개어내는 거를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기침을 하면 아이가 이제 구토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돌쟁이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이유식 넘어서도 국에 밥 말아주거나 뭐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조금씩 올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떠먹여 주거든요. 주면은 이제 자기 전에 기침을 하면서 그 먹었던 걸 다 개워내고, 그래서 항상 저희 둘째 머리맡에는 항상 그 양동이 같은 그 스텐 그릇 같은 걸 항상 구비를 해야 됐고, 하게 이제 토를 거기에 하고 뭐 내복도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수면적인 질이 너무 떨어졌고 밤마다 기침을 하는데 애가 너무 피곤하니까 기침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블레이저라 그래서 이제 그 호흡기 치료하는 치료도 했고, 저희가 병원도 정말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아과를 다녔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서울 영등포 쪽에 살았는데 신촌세브란스 어린이병원까지 가서 유명한 호흡기 교수님을 만나서 진료를 볼 정도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식 증세가 거의 돌 무렵 18개월 쯤부터 심해지면서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애 잘 때도 그 네블레이저라는 치료가 그 연기 호흡 치료인데, 그거를 계속 제가 대줄 정도로 했고, 천식이라는 게 딱 이제 명칭이 얘가 소아가 천식이다 하려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려면 숨을 들숨과 날숨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돼야지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검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식 증세는 거의 100% 맞기 때문에 따로 천식 스프레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네블레이저로 연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네블레이저에도 약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매일 밤 거의 네블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서, 수면이 너무 질이 떨어져서 아이가 수면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먹은 거를 저녁을 거의 개워내기 때문에 많이 먹는 아이였는데도 살이 찌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영유아 검진을 가면은 몸무게가 거의 미달이어서 정말 50% 이상이 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둘째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어가 또 굉장히 느려가지고 캐나다 다시 오기 직전까지도 언어 치료를 받다가 왔거든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도 말을 너무 많이 잘하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았었어요. 저희 첫째도 언어가 빠른 편은 아니어서 그랬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3돌. 제가 2돌까지도 조금 참고 보자. 왜냐면은 그 당시 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선생님께 많이 자문을 구했죠. 왜냐면은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8개월, 뭐 2돌 이때부터 너무 이해력이 너무 좋아서 아이가 특별히 언어센터에 가지 않으셔도 된다. 어머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아이를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고 책과 이렇게 입모양, 발음 같은 거 정확하게 하시고 아이와 정말 대화를 많이 해주셔라 했는데 신랑하고 제가 그렇게 과묵한 편은 아니거든요. 수다쟁이 저는 좀 말이 좀 많은 편이고 신랑도 말을 한 번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 둘 다 발이 좀 느렸고 세 돌이 딱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세 돌이쯤이면 정말 필요하다. 기관의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때까지도 어린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선생님께서는 어머니 정말 이 아이는 이해력이 너무 좋고 단지 좀 말이 좀 느린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는데 근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코로나여서 대부분 마스크 쓴 것만 이제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아이들이 언어가 대부분 늦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친구들은 또 언어가 다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또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도 답답하잖아요. 아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표현을 하고 싶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 해도 그래서 이제 미디어도 어쨌든 보여줬었지만 미디어도 정말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끊고 언어치료센터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언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저희는 2023년 7월에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캐나다에 온 지 아직 1년 반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너무 신기한데 캐나다에 오면서부터 일단 기침은 현식 증상이 싹 사라졌고요. 네. 그래서 구토하는 것도 이제 없고 정말 도착하자마자부터 기침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천식 증상은 없어요. 그래서 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주변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좀 봤어요. 정말 제 둘째랑 비슷한 증상으로 천식 증상으로 혹은 호흡기 침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정말 크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아이들 때 정말 캐나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아직은 아이들이 영어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 한글을 굉장히 집에서도 꾸준히 책이나 받아쓰기, 일기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름 한국어를 까먹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는 한국 커뮤니티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안 돼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안 돼요. 제가 물론 캐네디언 친구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주변에 한국 친구들이 훨씬 많고 한국 사람들하고 저는 소통해야 돼요. 저는 제 30년 넘는 인생을 거의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캐나다에서 5, 6년 살았다고 해도 정말 저는 뼛속 깊이 한국인이고요. 네, 물론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까먹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어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지금 한 1년 정도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좀 더디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희 둘째는 만 3살 때 와서 지금 4살이에요. 4살인데 여기서 이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않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많아요.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많이 커서 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미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첫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처음에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이어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하지만 저는 절대 저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영어 1도 못해도 막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영어를 한국에 잘했다고 해도 스피킹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 또 나름 슬랭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한국에서 문법 영어와 여기 실제 생활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부딪히면서 많이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쨌든 이제 영어 모든 언어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캐나다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항상 영상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가 있는데,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이 고등학생이실 수도 있고, 대학생이실 수도 있고, 또는 20대일 수도 있고, 또는 30대에 지금 뭐 5월이라든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데, 정말 뭐가 됐든 정말 그 선택이 맞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 될 길은 안 열려요. 제가 미국을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는데 정말 안 될 길은 안 열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될 길은 열리고 그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방향대로 믿고 가면 정말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불가능이란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정말 마음을 정말 먹으면 정말 불가능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면, 그걸 믿고 나아가시고 그렇게 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도 많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민을 처음에 준비하실 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너무 투머치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오면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민을 하시고 해외에서 유학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데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말 후회가 되면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고, 정말 어떻게 또 길이 열리면 정말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